지난 7월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궂은 날씨를 뚫고 제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무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수로왕이라 부르는 가락국을 세운 왕의 무덤입니다. 무덤 앞을 지키는 오래된 비석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금빛 알 중 하나에서 깨어나 가락국의 왕이 됐다는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승손전 참봉님을 만나 들어왔는데요. 예. 왕릉 바로 옆 정각에는 후손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참봉님을 모시고 놓으면 예. 참봉님이 여기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식으로 법도가 있기 때문에 법도대로 참봉님한테 인사는 배 옛날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봉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벼슬인데요. 이곳 최고 어르신입니다. 앉으면 1878년 고종이 숭손전이라는 이름을 지어내리면서 위패를 모신 곳으로 정식 인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참봉이 있게 됐다고 합니다. 김수로 왕과 그 허황우를 기리는 매일 아침 문안 인사는 물론이고 해마다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에 제례를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오래된 전통입니다. 9월 15일 음력으로 그렇군요. 양이 아니고 음력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한 10,000명 넘게 오십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오니까 강원도, 뭐 서울, 경기도, 전라도 전부 다 후손들뿐 아니라 인도 사람들도 제례에 많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인도와 인연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이곳에 온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수로왕릉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가면 또 다른 무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황우의 무덤입니다. 허황우는 가락국 사람이 아닌 저 멀리 인도에서 왔다고 전해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 아래 보이는 전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탑의 이름은 파사석탑. 허황우가 인도에서 올 때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갖고 온 돌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파사의 탑은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뭐 역시 수로왕비 황후하고의 관계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그 물질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쟁은 있습니다만 김해 시민의 지금 어떤 지역 정성으로 봤을 때는 파사탑은 황옥이 아유타국에서 가져온 곳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그 아유타국은 지금 이제 인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고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사의 석탑이 처음 허황우가 가져왔을 때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많이 변화됐겠죠? 우리나라에 세워진 다른 석탑돌과 달리 돌이 단단하지 않고 무른 탓에 긴 세월 동안 많이 훼손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00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인도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살기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째 되는 가족입니다. 언어와 문화, 모든 것이 다르지만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는 신의 나라라 불릴 정도로 여러 신을 모시고 있는데 오죽하면 사람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भक्तन के घर निस दिन आए आज इधर भी आओ भगवान आओ जी आओ भोग लगाओ भगवान. 예전 어머니들처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인도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K-팝을 좋아하는 올해 10살 첫째 딸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That there's quite a lot of Indians here, and yeah, it's fun here. Friendly to each other, like learn each other's cultures. If there's a problem, they work with each other. 최근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정서가 한국사에 퍼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You finish your fun, and then we are going to practice piano also after lunch. Okay. So I'm off to kitchen. Yes. So cool. 사실 인도만 하더라도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보니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합니다. 인도의 공식 언어만 22개나 될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다른 문화에 대해 받아들이는 마음이 넓습니다. I really want them to be a global citizen. The first thing I want them to have a respect for all the culture, and there is always a reason why they are doing the things in that particular way. So it's very important to show respect to all the cultures and try to understand others' culture and situation before passing a judgment. And they have really got a very good platform for that because they are studying in an international school where they have so many kids coming from different backgrounds, from different countries. So I can see that they really share that knowledge. They exchange the culture knowledge from each other. I want them to believe in their roots, keep their roots intact, because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your own culture too. 요리사인 엄마는 평소 집에서 인도 요리를 자주 해먹습니다. 명절에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한국과 인도가 닮은 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And you can do it. I am making right now pea pulao. That is matar pulao, what we call in UP. So it's a rice dish. It is made with peas and fragrant spices like cardamom and clove and onions, and we are going to make that. Puri is like fried bread, but this is something we usually make in festival or happy times or weekends. Not every day. Every day we eat roti more. And then I'm going to show you one very particular dish which we make in north of India, which is very specific to Diwali. That is malpua. It's a sweet. It's a pancake. It can be put in a syrup or without it, but it tastes yum. 한국 사람들이 추석에 송편을 먹듯이 인도 사람들은 빛의 축제인 디왈리에는 말푸아를 만들어 먹습니다.
연유에 설탕과 견과류 등을 넣어 먹는데요. 튀겨지는 동안 둥글고 판판한 모양이 나오도록 잘 눌러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If you see Potong, it's very much like this. And there are times like here we are making plain. There are mawa malpuas which are filled with mawa, which is like dried milk or reduced milk, and we fill it with that. Potok is like you fill it with cinnamon and sugar. 인도의 다양한 음식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 속담에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마을에 가서도 축제처럼 즐거운 일들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식탁에 한상 가득 펼쳐집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오감을 모두 사용합니다. 음식의 색상과 조화로움을 보는 시각, 향신료의 향을 느끼는 후각, 식감을 느끼는 청각, 맛을 느끼는 미각, 그리고 커리와 밥도는 난이 만나서 자아내는 촉각까지. 특히 손으로 느껴지는 음식의 감촉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Basically, जब we eat, we are going to mix the curry with the rice and eat. Usually, my children use spoon, but I can show you how we eat by hand. Take a little rice, and then we are going to take veggie, mix it. You make a small morsel by yourself, and then you eat. But you see, the entire hand doesn't get dirty. For us, hearty meal is when you eat it by hand because it gives a different feeling. It gives you the feeling of home. But of course, we are more habitual of eating with spoon and fork these days. कल से स्कूल खुल रहा है एक्साइटेड हो हाँ दिवाली में नानी will make हुआ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도 됩니다. Or should I come and drop? maybe you should ask Miss Wildman. On that note, I would say finding ingredients from home country. I feel it more over now because it's COVID. You cannot go back home. You cannot travel. So you cannot get anything in particular if you want. Like Diwali is approaching and there are certain things we offer to God at that time like kheel, batasha, gatta. You don't get those things in Korea. So but this time as we are not going, I don't know how I'm going to get all those. The availability of ingredients. But other than that, I find Korea to be very secure and very fun country. And good part is we love the food here. 문화나 지리적인 점을 보더라도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꽤 먼 나라입니다. 인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편견도 많은데요. 고향이 그리울 때면 전통춤을 추곤 하는데요. 마치 축제 기간인 것처럼 춤도 추고 음식도 먹으며 향수병을 달래봅니다. 인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전 세계 나라들과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남이섬. 주한인도 대사관과 주한인도 문화원이 협력해서 풍성한 축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랑 남이나라 인도 문화 축제는 다양한 인도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사랑은 힌디어로 다채로운,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올해로 5번째를 맞았습니다. 사랑은 우리말 사랑의 의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춤 공연. 평소 보기 힘든 인도 전통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오디시는 고대 힌두 사원에서 신을 찬양하기 위해 추던 2000년의 전통을 가진 춤입니다. 오디시는 신과 혼인하여 살아가는 신전 무기들이 사원에서 추던 춤입니다.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중 영화에 나오는 무용에 반해 인도로 떠났다는 금빛나 씨. 인도의 8개 전통 무용 중 하나인 오디시는 물처럼 흐르는 둥근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여기 할 때 잘하셨는데 약간 멈춰줘. 저건나태. 그렇지. 더 얇아. 인도 같은 경우는 노래로서 신을 찬양하는 것도 되게 많지만 춤으로서 그 신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예. 그 인도인의 뭐라 그럴까요? 그 뼛속에는 정말 춤이 피가 막 정말 뼛속에 막 피 속에 막 다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사회, 문화, 종교에서 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시를 읊어가지고 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춤으로써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인도 춤은 신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듯 굉장히 종교적이면서 심오합니다. 인도의 또 다른 전통춤 까탁은 다른 춤에 비해 빠른 동작이 특징입니다. 까탁춤은 북인도 전통춤이거든요. 인도의 그 모든 전통춤이 한 8가지 있는데 그 까탁은 북인도를 대표하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콜카타나 바라나시 그리고 델리 이쪽 우트라프라데시 위쪽 벨트를 담당하는 춤, 그쪽 지역의 춤이고요. 그리고 까탁은 인도 전통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외래 문화가 유입된 퓨전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전통춤이지만 그래서 페르시아의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인도 원래 트레디셔널적인 전통이 합쳐진 퓨전이지만 전통춤에 들어가는, 까탁도 그렇고 모든 전통춤은 춤과 연기로 그 파트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가 없고요. 둘 다 그 춤도 중요하고 연기도 중요하고. 연극적인 요소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손짓과 표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는 없지만 음절이 있어서 그 음절에 맞춰서 추는 춤이고요. 그리고 그 연극적인 요소는 춤에 스토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를 이용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노랫말을 이용해서 춤을 추기도 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나라 인도. 수많은 언어와 종교가 혼조되어 있고 보수적이지만 급진적이며 종교적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미래가 전망되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13억 5천이나 되는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인도 국민의 평균 연령이 29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젊습니다. 노동력에 있어서 생산성 좋은 노동력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넓다는 점, 그리고 90년대 이후 6, 7%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이미 높은 구매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점이 인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우주 항공, 또 바이오, 그리고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국 문명을 꽃피운 고대 문화 중심지 김해로 다시 가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을 몇 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오가는이 없는 뿌듯한 등산로. 가파르지만 길이어서 걷기에 편했습니다. 다 온 듯하네요. 네, 장류사 표지목 드디어 나타났네요. 0.2km. 장류사는 불모산 거의 꼭대기에 있는데 이 사찰은 동생 허황호와 함께 배를 타고 천신만고 끝에 가락국에 도착한 장류화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장류사입니다. 장류사는 허황호의 오빠인 장류화상이 세운 사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찰의 건물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장류사도 크게 훼손됐는데 1980년대 들어 지금의 장류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대웅전 오른쪽 언덕을 올라가면 삼성각이 나옵니다. 장류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장류화상은 허황호의 오빠로 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땅으로 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인도에서 이곳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요? 대웅전 옆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자 저를 맞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리탑입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전해 들은 하늘의 말씀을 받들고자 가락국까지 온 인도의 공주와 그의 오빠.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설화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역사라고 합니다. 장류화상의 사리탑이 맞군요. 하나, 둘, 셋. 이 팔각 사리탑은 가락국 수로왕의 처남인 장류화상의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석조물입니다. 기나긴 세월 속에 암자와 관련 유물들은 거의 소실되고 사리탑만이 남았는데 지금의 사리탑은 제작 기법으로 보아 고려말 또는 조선 초기 작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음은 남겨두고 길을 또 나섭니다. 허황호의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녹차하면 지리산을 제일 먼저 떠올릴 텐데 이곳 김해에 특별한 차가 있다고 합니다. 녹차가 또 엄청 크네. 저 아래는 정자도 있는 것 같고, 녹차밭에서는 봄에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가을에 수확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요? 좀 차좀 따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제가 좀 내려가서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좋지요. 예. 예.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예. 저는 녹차를 봄에만 추수하는 줄 알았더니 가을에도 하시네요? 제가 지금 이제 내년 봄에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하다가요, 잎이 좋은 게 있어서 가차는 무슨 맛이 날라고 싶어서 차 만들어 보려고 그렇군요. 조금 작업하고 있어요. 농부의 손은 봄, 가을 가리지 않고 분주합니다. 이 차가 지금 향을 맡을 때는 그렇게 향이 이렇게 심하게 나진 않는데 혹시 덕금하면은 더 냄새가 좋아지나요? 원래 봄차는 아무래도 사이 많아서 이제 맛이 좋은데 가을차는 제가 해보니까 향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로 쓸 때는 향이 별로 없는데 그 시들리게 해가지고 숨이 좀 날아가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향을 맡아보면은 그런가요? 붙은 향이 나와요. 그렇군요. 예. 처음보다 좀 훨씬 더 나은 것 같으네요. 이게 조금 시들리지면은 좋은 향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함께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장군차로 주로 산의 비탈면에서 자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경험해보고. 한국하면은 발효차도 만들 수 있고 아주 더 부드러우면 녹차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네요. 예. 제가 듣기에는 이 장군차가 인도의 허황호하고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서기 48년에 김수로 왕이 그 허황옥이 왕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시집 올 때 차씨를 가져왔어요. 서기 48년이니까 1980몇 년 됐죠. 이제 20년은 되면은 진짜 오래됐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허황호가 혼례를 위해 인도에서 올 때 가져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차는 정성의 맛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데 볶으면 볶을수록 더 향이 진해진다고 합니다. 향이 무척 좋은데요? 가을 차가 향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따시게 마시면 이제 뒷맛에 단맛이 좀 올라옵니다. 그렇죠. 단맛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데서 차 한 잔 마시니까 저도 신선이 되는 느낌인데요. 고려시대 충렬왕이 김해에 들렀다가 차의 뛰어난 맛과 향을 보고 힘이 솟는다고 해 장군차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데 그 힘찬 기운이 널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불끈 솟는 것 같으네요. 세계적인 요가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밀양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밀양에 표충사라고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이
신라 시대 때 이름이 중림사였는데 그 중림사일 때 인도의 유명한 그 고승이신 황면선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부처님 지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그 밀양 표충사에 안장을 하고 거기가 수련하기가 좋은 장소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인도라든지 이런 인도의 요가, 의학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고요. 무엇보다 요가를 하기에 좋은 뭐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가장 전국에서 요가하기 좋은 도시다. 그래서 밀양 요가, 밀양에서 요가하자 이거를 브랜드로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곳 밀양에서 밀양하리라는 제도가 세계 요가의 메카는 인도이지만 대한민국의 요가는 밀양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는데 개폐회식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 sure a conference of this nature of yoga would facilitate exchange of knowledge. 요가 대회는 동영상으로, 컨퍼런스는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한 장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 요가라고 하는 컨텐츠를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요가 하시는 분들이 국 내뿐만 아니라 국 외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과 인도 간의 우호 협력이 요가를 통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974년 수교 이후 한국과 인도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So far as the political relationship is concerned, we have made great progress. Right from the consular relationship which we began in 1962, which was further upgraded to the ambassadorial level in 1973, we have made great progress. And further in 2010,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as signed. And thereafter, we see that the strategic partner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is strategic partnership was further upgraded to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n 2015 when the Prime Minister of India visited to Republic of Korea. And so far as the economic relationship is concerned, we see that we have good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see that up till this year, the trade limit has reached almost around 20 billion US dollar, and by 2030 the target is to take it further to US dollar 50 billion. 2000년 전 허왕으로부터 시작된 고대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인도는 인구 13억 8천만 명의 세계 2위의 인구와 세계 7위의 면적을 지닌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부는 한류 열풍은 인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Have you been into maybe Korea or like that? Or have you seen any music or maybe about the Korean culture on TV or maybe on YouTube? Yeah, I have been to Korea when I was in 10th grade in my summer vacation. We went there for 15 days. And I saw various things over there, and I even watched some Korean dramas on YouTube.
or there are many apps in India on which there are Korean dramas available with English subtitles. Okay, so do you guys like the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music? Yeah, it's okay. It's something new. Yeah, I like watching Korean. Okay. And have you even seen the Korean makeups, or have you, do you like the Korean makeups as well? Yes, I really like the fact that in Korea, makeup is used by both men and women. So they're over the stereotyping that makeup's just for women. So I really like that. And the makeup is pretty natural over there and it does not have any side effects. So I like that fact too.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제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은 현지 제품 대비 고가임에도 품질을 인정받아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There are so many different products like skin range or cosmetic range like lip balms, lipsticks, skin cares. Basically what I prefer is normal creams, scrubs and mask. What I really like is mask. Look, I have been not that much familiar to them, but I have using them for my daughter. So yeah, I'm pretty sure that those products are really good for her. As a mother, I will choose the best. I'm using soaps, I'm using baby lotions, baby creams, shampoos, all these. 한국의 화장품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K-뷰티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인도의 경제 일간 신문지 더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의 K-뷰티 시장은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I like the Korean ethnics and the moral values they are showing towards the elder one and the little ones of love, for love. And I like the Korean products as I'm using them for my hairs, for my glossy skin. Wow. They are just because I'm using the Korean products and more. That's why they are so long and so skinny. I love them music, K-dramas, and their places. They are too amazing. K-dramas, they show our reality and more much. As being a music enthusiast, I am keenly interested in K-pop, which is another music genre of Korea. And it is influencing many youngsters in this world for maintaining and helping them in maintaining their mental health, influencing them in many ways like self-esteem, self-love, etc.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ir government is there using their soft power to empower their Korean culture. 아시아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늦게 한류를 받아들였지만 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하고는 별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 가락종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도는 우리 허황우 시조 할머니께서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락국이라는 먼 곳까지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면 외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000년도에 인도 정부가 아유타국, 지금의 아요디아입니다. 유피조 아요디아에 공원을 설립하고 저희들이 기념비는 우리 종친에서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현재 허황우에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3,000평 규모의 공원이지만은 지금 공사를 3만 평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를.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뷰티. 그 인력은 어떻게 배출되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실험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입니다. 천연 소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공부해 화장품 전문가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색조 립스틱을 만들어 보면서 색조합이나 또 발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이제 나중에 색조 화장품 연구원으로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네도 한번 이렇게 발라보고 각 조에서 어떤 색깔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구상을 해서 조합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화장품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립스틱은 모든 색깔이 다르다고 하듯이 이제 학생들도 색조합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색조합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에 들어가는 왁스라든지 이런 색이라든지 이게 잘 섞여야지 립스틱이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재미를 제공하고 기존 화장품과 차별화된 제품을 만드는 것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 학과의 학생들은 어떻게 진학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을 해주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화장품 학과를 찾다가 왔어요, 여기. 일단 고등학교 때 많은 과가 있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화장품 과학과라는 많지가 않은 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일단 느꼈고 현재 지금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미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 과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평상시에도 화장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를 떠나 화장품은 이제 모두의 생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뷰티 관련 산업의 전망은 밝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색깔이 나왔을까요?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이제 기초 제형 연구원으로 이렇게 제조회사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았고 이제 제가 또 화장품을 써보면서 또 저에 맞는 그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제가 자신이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취업할 수 있는 곳을 국가기관이랑 그다음에 화장품 기업체, 대학원 진학으로 나뉘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그다음에 그 외에 식약처에서 지정하고 있는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하고 임상 평가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기업의 취업은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그리고 향료회사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개선해주거나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뷰티 산업의 중심에 우뚝 서려면 세계의 시장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천연 성분을 바탕으로 한 한국 화장품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도 시장으로 진출을 고민한다면 인도 화장품의 특징부터 알아야겠죠. 전통 허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예전에 향유학 수업을 들으면서 인도의 향유와 그리고 향유 추출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향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향유에 관련된 동아리가 없다 보니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아리고요. 아로마 핫팩을 보시면 이렇게 이 동아리에서는 동물 성분과 화학 물질이 없는 천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이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핫팩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화장품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인도는 허브나 그다음에 천연,
비건 등의 키워드에 맞춘 비건 화장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특히 자기들만의 전통 의학으로 내려오는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허브 화장품이 지금 현재 매년 15에서 20%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화장품보다는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 인도. 인도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우리나라 상품들이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재래가 있기 하루 전날 재간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숭선전 재래 준비는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보름 전에 재간을 선정하고 일주일 전에 재물을 구입하며 하루 전날에는 특별한 예를 행합니다. 재래에 쓰일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물론 채소와 생선까지 모든 식재료들이 충실한지 여부를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최고 어르신인 참복님이 직접 살펴보십니다. 시조대왕의 재래일 하루 전날 모든 제수는 진설을 하게 됩니다. 그 진설의 절차에 의해서 그 진설 차례대로 가마에 제수를 운반을 해서 그 차례대로 좌십변, 우십두 그렇게 진실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볼 때에 좌측에는 그 시조대왕님의 제수상이 되고 왼쪽에는 시조 할머니의 제수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을 준비를 해서 제수 준비를 오늘 진설을 하게 됩니다. 숭선전 재래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옛날 간섭과 옛날 위에 조상님들이 행하던 재래 모습 그대로를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지금 제사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온 공주 허황우는 10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재래를 지내고 있습니다. 재래에는 후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수를 제한해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행사. 오랜 세월 이어온 숭선전 재래는 특정 집안의 재래를 넘어 김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공동 재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숭선전 재래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우리 숭선전의 재래에 대해서는 첫 제사를
우리는 991년도에 모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제사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재래 문화로서 국가문화재로 승격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락국의 복원과 함께 우리 역사의 소중한 문화재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호황우가 정말 인도에서 왔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인도와 우리나라의 거리 때문일 겁니다. 인도에서 타고 온 배가 도착한 망산도, 그리고 돌배가 뒤집혔다는 유주암, 그곳의 소보입니다. 망상도. 호황우를 태운 배가 이곳에 도착하자 망상도에서는 봉화가 올라갔고 가야인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인도 허황우와 고대 가락국의 인연.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와 인도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야기,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